새벽 1시 반, 건장한 체격의 한 남학생이 무인 빨래방 안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목표는 키오스크 안의 현금들. 몇 번 열기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더니 잠시 뒤 대형 절단기를 들고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엔 손쉽게 현금을 털어가는데요. 그런데 이 학생의 충격적인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무인 빨래방 운영하는 사장님이 저희한테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다면서 제보를 주셨어요. 6개월 전부터 서울에서 무인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의 제보입니다. 자, 지난 14일인데요. 매장에 갔다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키오스크가 좀 잘못됐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키오스크 뒷면에 누군가가 손댄 흔적이 있었고요. 이게 잘못됐구나 싶어서 CCTV를 조회를 해보니까 CCTV상에 봤을 때는 누군가 잠금 장치를 열고 현금이나 잔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는 모습이 뜯는다.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있어야 될 현금이 한 푼도 없었고요. CCTV상 봤을 때는 이틀 전부터 남성이 돈을 훔쳤는데요. 10일, 13일 늦은 밤에 매장에 왔고 털린 금액이 약 4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지난 11월 10일, 13일 연속 이틀 동안 누군가 저렇게 와가지고 지폐와 동전을 탈탈 털어갔는데 그렇게 털린 금액이 40만 원이다. 자, 뭐 일단 돈을 도둑 맞은 건 안타깝지만 아니 뭐 CCTV에 저렇게 다 있는데요, 뭐. 그러게요. 그래서 이 사장님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뒤에 자물쇠까지 달아놨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며칠 뒤에 경찰에서 범인 잡았다라고 연락을 받았대요. 예. 그런데 아까 남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합니다. 척법소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죠. 다행히 이 학생의 아버지가 합의 의향이 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냥 받아들였고 또 이렇게 훔친 40만 원도 돌려받아서 사건으로서는 종결이 됐답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그래 이제 마무리 됐겠지 했답니다. 자, 사장님,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잡았고 또 합의도 했고 키오스크에 자물쇠도 달았고 앞으로는 뭐 무사태평이겠지. 자, 그런데 그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CCTV 능력 무슨 얘기인지 얘기 들어보시죠. 1차 때는 합의를 한다 해가지고 아버지 쪽에서 알겠다 해서 그거는 이제 합의금을 받았는데 계속 와가지고 얘가 그 뒤로는 그냥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내외로 이제 주기적으로 와서 이제 버는 것마다 계속 갖고 가는 거죠. 그 뒤로는 가리지도 않아요, 얼굴을. 처음에는 모자 쓰고 막 가리면서 왔거든요. 2차, 3차 때 너무 와서 뒤지고 막 CCTV 보고 능력하고 막 훼손시키고 장비들 막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안 거죠. 자기 조사를 받으러 했는데 보니까 그 경찰도 자기를 못 잡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대놓고 이제 12시에서 1시 사이? 그때 맞춰서 오더라고요. 자, 이 정도면 교수님 거의 나 오늘 용돈 떨어졌네. 아, 맞다. 무인 빨래방 가야지. 막 해서 또 막 뜯어. 그리고 돈 막 챙겨. 그리고 사장님 고마워. 잘 쓸게 하고 지금 가는 거. 그러니까 제가 괜히 막 뭐 과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혀 훈육이나 교화나 이런 거 안 되고 있는 거의 뭐 습관적이고 중독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장님께서 너무 이제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합의금도 받았고 뭐 이랬잖아요. 그 중단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틀쯤 후에 다시 매장에 갔다가 이 학생이 그 이틀 후에도 그러니까 14일 밤에도 빨래방에 왔고 키오스크에 자물쇠가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동전 교환기를 뜯었습니다. 동전 교환기를 뜯어서 그 안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을 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4일 후인 18일에도 다시 또 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을 뒤지다가 떠났는데요. 경찰에 붙잡혀요, 다시.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다시는 안 올 것 같잖아요. 예. 그 붙잡혔던 다음 날인 19일 밤에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커다란 절단기를 준비해 옵니다. 네, 그래서 키오스크에 달려있던 그냥 그 자물쇠 잘라버려요. 그리고 현금을 긁어 모아서 주머니에 챙겨갖고 가져갔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져간 게 아니고요.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이후에 CCTV를 정면으로 보면서 손가락으로 V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마치 조롱을 하듯이 손을 흔들고 문을 뜯은 뒤에 현금을 챙겼습니다. 지금 V 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정말 조롱을 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리고는 양손을 합장한 뒤에 CCTV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손가락 욕까지 저렇게 날리고 매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능욕을 당하는 기분이 드셨다고 해요. 당연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학생의 범행 자체가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4일 뒤에 다시 빨래방을 찾았어요. 자물쇠로 잠긴 키오스크를 보고는 문의 윗부분을 마치 종이장 접듯이 손으로 잡아당겨서 뒤집고 이게 쉽게 뜯어지지 않으니까 뒤집어진 문을 다시 접어서 끼워 넣은 뒤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4시간 뒤인 새벽 4시 23분 남학생이 다시 매장으로 와서 또다시 키오스크 문을 손으로 당겨서 뒤집고 현금에 손이 닿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파손된 문을 그대로 두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날 이후로 지금까지 또다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거의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닙니까? 자, 사장님은 얘가 12일 사이에 최소 7번 이상 와서 저짓을 했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를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들어보시죠. 심지어 저녁에 경찰한테 잡혔을 때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경찰이 그 택시처럼 집을 데려다 주는 것밖에 못한다고 해서 족법소년이어서 와가지고 그냥 순찰 도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말로는 족법소년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직접 이게 당하다 보니까 진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 법의 허점을 노리고 알고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얘가 거의 관 가출 상태여가지고 저희도 좀 얼굴 보고 바꿔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가 집을 안 들어온다 해가지고. 애가 집을 안 들어온다 해서 그냥 딱 답이 나옵니다. 예. 그러기나 말입니다. 이 애라고 표현했는데 이 학생이 처음에는 저희 CCTV 보고처럼 얼굴이라도 가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한 번 경찰에 잡힌 이유는 그냥 얼굴도 가리지 않고 아까 보셨죠? 이렇게 CCTV에 대고 조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까 동정교환기에서 뜯어갔다 그랬는데 거기는 얼마 들어있는지도 확인이 어려워서 그냥 100만 원, 150만 원 정도로 피해를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합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알고 보니까 빨래방뿐만이 아니라 주변 다른 무인 점포들 한 10곳 정도를 털고 다녔대요. 그래서 경찰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순찰은 다닌다고 하는데 가정보건에 송치가 됐다라고 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지금 연락을 취해 주신 거고요. 가출 상태라고 하는데 저는 소년법원에서 가정법원에서도 이제 긴급처분 같은 걸 해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경찰에서 근데 법원에서 이제 이 협조 요청을 하더라도 이게 형사 절도가 안 되니까 경찰도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모도 책임이 사실 있다고 봐야 돼요. 부모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사실 지금 하기가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고 촉법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고민을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저거 보십시오, 저거. 예?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